관찰하고 있는 저로서는 곳곳에 최근에 개발한 데가 동남지구라고 동남 쪽에 있고 한데 네. 가보면 다 유명 빵집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선거철 앞두고 부동산 시장 예의주시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기민합니다. 그래서 선거 공약 외에도 도시의 사활을 걸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여기에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살 것인가? 그때 어떤 걸 고려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누가 잘 코치해주면 참 좋겠죠? 2026년 대한민국 도시의 현주소 한국도시 2016이라는 책을 가지고 돌아오신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작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아니 그나저나 작가님 우리 무슨 일이에요? 이 조끼 또 맞춘 줄 아실 거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이게 요즘에 사회를 이끄는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핫트렌드죠 이 조끼가. 그렇죠. 베스트 최고입니다.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 베스트라고 하던데 저희가 쌍베스트 입고 첫 번째 소식 전할게요. 박사님 책을 제가 참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책도 재밌었는데 이번 책 한국도시 2016을 보니까 이번에도 뭐 그 지방선거 때 표심 잡으려면은 세종시가 핵심으로 떠오를 거다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세종을 비롯한 중부권 문제죠. 지난 연말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드디어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부권은 그럼 버리는 것이냐. 네. 대전, 세종, 청주. 인구 한 500만 되거든요. 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건 아니고 뭐 법무부, 외교부나 이런 거 보낼 수도 있고 네. 대법원. 그리고 이제 일단 정해진 걸로 돼 있는 거는 국회의사당하고 청와대 분원은 만든다. 이건 뭐 지켜봐야 됩니다. 빨라봐야 29년 30년이라서. 그리고 이거 플러스 CTX라고 네.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 이런 계획들이 던져지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게 이제 뜻은 좋으나 선의를 의심하지는 않으나 네.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좀 따져보시라. 예를 들어 이제 GTX의 충청판이 CTX인데 네. 이번에 뭔가 하나 통과했어요. 그 사실인데 뭘 통과했냐면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습니다. 적격성 이런 거는 보통 첫 삽뜨기 한참 전에 그렇죠.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요거 물어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자를 받아도 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자를 받아도 되면 이제 민자 사업인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민자 안 돼서 국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당장 떠오르는 게 위례신사선 16년째. 16년이나 네.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GS가 포기하고 국책으로 돌아가서 예타 받는 중이고 야. 그거보다 더 오래된 서부선이라고 서울에 네. 이건 22년 정도 이런 상황이라 이제 시작인 건데 현장을 다녀보면 지난주도 다녀왔습니다만 이미 뭐 된 것처럼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경기도 2차 철도망 계획이라고 나왔는데 네. 근데 그거 그냥 계획이거든요. 1차 때 또 반복되고 있는데 그거 다 이제 온 사방이 플랜카드가 최소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 네. 거기부터 하냐 안 하냐는 건데 다들 너무 설레발을 하고 있고 그 바람을 일으키는 분들이 이번 6월에 꿈을 품은 분들이라서 이게 추석이나 설 때 전국 다니다 보면은 네, 설이 머지 않았거든요. 많이 안 왔습니다. 네. 플래카드 많이 보면은 뭐 어디 농협중앙회 전 재무이사님도 플래카드 거시고 네. 그런 거 보이면 이제 이런 분들이 출마하려 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근데 요즘에 충청도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IT 업계에서 취업을 할 때 난방 한계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SK가 이번에 청주에 패키징하는 공장을 하나 추가한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한 19조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큰 공장, 큰 일자리가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사람 몰리니까 부동산에 또 호재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청주 시내의 서북부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뭐 오래된 일이고요. 원래 LG 반도체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때부터 거기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래요. 하나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서 서울 가깝다. 하나는 지진이 없다. 그래서 경주 지진 때나 보령 지진 때도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걸 이어받은 게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서울에 가깝고 충청도긴 하지만 네. 그리고 그 주변 배후 단지를 테크노폴리스라 그러는데 지금 계속 하면 땅 계속 갈아엎고 있어요. 그 역도 만들고 여기는 지난 몇 년간 이른바 지방에서 유일하게 완판 나는 곳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추세적으로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난방 한계선 얘기할 때 이제 언론들이 강조하는 건 R&D 센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근데 실제로 반도체 공장에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이미 청주까지 내려온 거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명하잖아요. 한국의 로키드 마틴
여기는 R&D 센터는 대전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부권이 남북 한계선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너무 R&D 센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약간 네. 너무 인텔리전스한 느낌이다라는. 아, 한화는 뭐 대전이고 대전 또 이어지면 성심당 얘기 성심당. 나오는데 네. 빵 사러 우리가 진짜 목적이 오직 빵인 여행이 생길 줄이야. 그렇죠. 이게 소득 수준의 향상을 반영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맛 따라 멋 따라 이걸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빵지술래라고 세상이다. 하죠. 빵지술래를 하고 디저트 카페나 빵집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네. 고동네 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런 걸로 중부권의 성장세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식당보다 빵을 좋아해서 아, 혼자 답사 다니면은 식당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야지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무튼 그 성심당의 요인은 좀 다르게 보시는 게 좋은 게 성심당은 지금도 그 기치가 적정한 가격이에요. 사실은 대전에 다른 고급 브랜드도 있었고 네. 하지만 적정한 가격과 대전에 대한 사랑이 넘침으로써 거점이 된 거고 네. 빵지술래가 도시 성장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청주. 청주가 인구가 부쩍부쩍 늘거든요. 청주의 빵은 제가 고향이 그쪽인데 청주하고 빵은 이렇게 딱 연결이 안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청주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는데 네. 오히려 요즘 관찰하고 있는 저로서는 곳곳에 최근에 개발한 데가 동남지구라고 동남 쪽에 있고 한데 네. 가보면 다 유명 빵집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최근에 뭐 무슨 베이커리라고 충주발 베이커리 하나 있는데 네. 그것도 청주 전역에 전개를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 거 또는 천안의 뚜주르 음. 뚜레주를 이긴 이런 업체들을 보고 있으면은 하필이면 중부권에서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빵을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게 직업적 나이적 특징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늘고 있는 거죠. 인구적으로. 빵은 뭐 요즘은 세대 구별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청년층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신혼이라든지 그쵸. 자녀가 있거나 그리고 비싼 커피라도 맛있으면 한번 사 먹어볼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가 있을 맞습니다. 때 가는 거니까. 우리 작가님도 청주예요, 고향이. 그래서 어. 옛날엔 아니었는데 요즘 네. 예쁜 카페 늘었어요. 이거 보내주시고 저도 보은입니다. 예전에 보은. 청주 가선 삼겹살만 먹었었는데. 보은도 요즘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이 있어서 유명하죠. 보은이 그니까요. 보은의 그 햄버거 집도 되게 늦게 맞습니다.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중부권이라고 해도 세종하고 청주는 느낌이 확 다르단 다르죠. 말이에요. 저도 세종시 출장 가보면은 세종시는 약간 퇴근하고 나면 우주도시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고 청주는 좀 그래도 이 정주하는 느낌이 있는데 요 색깔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청주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청주가 고향인 분들은 이제 구도심 도청 있고 철당간 있고 이걸 생각하실 텐데 그렇죠. 근데 요즘 외지인이 보는 청주는 오송, 오창, 하이닉스인 거예요. 현대백화점 충주점, 충북점 그리고 그 이어지는 세종인 거예요. 사실 청주 시민들이 오송역을 끌어오긴 했는데 네. 여전히 버스 타잖아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세종의 철도역이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청주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이질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세종에 대한 느끼는 이질감. 청주 사람들이 보는 이질감이 있습니다. 아마 고향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의견 주시네요. 변정임님은 전 초정의 고향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향후에. 향후에 우리 정임님은 청원군이시구나. 저는 보은군 회북면인데 이제 회인면이죠. 근데 중부권이 서울 경기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는 다극화를 그렇죠. 명징하게 추구하는 맞습니다. 정부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남권하고 같이 3대 메가시티로 구분하는 대서울권에 포함이 되거나 네. 아예 중부까지 서울이야. 여기까지 수도권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은 3남 지방 중에 영남 호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서울 아니냐. 네. 그러니까 해수부를 달라 했던 거예요. 근데 청주 대전 분들은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거는 조금 다르죠, 생각이. 그런데 또 보면은 요즘 청주 가보면 하는 얘기가 요 몇 년 사이에 운전이 거칠어졌다. 외제인이 많이 들어와서. 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청주에 그 진입로 양쪽으로 네. 나무 쫙 그렇죠. 있는 거기 있죠, 진입로 들어갈 때는 보통 사람들이 만만디로 가거든요. 그렇죠. 재워라 내워라 원래 그랬다고. 창밖 보면서 가는데 쌩쌩 지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군요. 그게 외지인이 오송 오창에 들어왔고 하이닉스 쪽에 들어오니까 복대 가경이 쪽. 우리는 이런 거 그 창밖 여유 이런 거 느낄 겨를이 없다. 그렇죠.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는 충청 사람이 아니라 근데 직장 따라온 서울 경기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걸 보여주는 게 오송역 이름을 청주 오송으로 바꾸려다가 난리가 났어요. 왜요? 왜 청주 이름 붙여가지고 브랜드 떨어뜨리냐고.
아 진짜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그런 세종도 일이- 심해요, 이런 문제가. 아니 그러면 대서울권이라는 말을 우리 작가님이 종종 네, 하시는데 대서울권은 정확히 지도에 그림 그리면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KTX나 네. SRT 또는 고속도로를 타고 포인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지금 오송, 오창, SK 청주 부분이 겹치는 지점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중부권으로 묶으려면은 대전 세종이 청주를 잡고 매력 어필을 해가지고 남게 해야 되는데 청주는 꿈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거든요. 아, 이게 충돌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청주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동남권이라는 거 요즘에 뉴스에서도 거론이 많이 된단 나오죠. 말이에요. 무슨 권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그걸 묶어서 뭔가 해보겠다는 뜻인데 동남권이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행정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부산, 울산, 경남 또는 해오른 동맹이라고 이제 뭐 포항, 울산 이렇게 묶이는 게 있습니다. 경주 이런 거는 행정적 개념이고 제가 볼 때는 포항부터 여순광, 여수, 순천, 광양 또는 고흥까지 나로기지 이어지는 방위벨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박태준 회장 때 광양제철하고 포항제철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창원의 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흥에 우주 날리고 그러면서 순천에 발사체 공장 만들고 하는 식으로 네. 점점 커지고 있는 방위벨트죠. 아. 마스가 프로젝트와 거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가 딱 거기에 깃발 꽂고 나면 방사형으로 이렇게 넓혀가면서 벨트를 만드는 거네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현재 상황이 그렇군요. 지금 그쪽 인구가 늘고 있어서 그 개별 도시들이 인구가 늘고 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성장세는 보여요. 근데 제가 항상 뭐 신도시다 아니면 무슨 권역이다 이런 거 조성한다고 할 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먼저 가서 살게 해요. 그렇죠. 살게 하는데 그다음에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아서 맞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항상 예타나 아니면 수요 예측도 잘못돼서 난리 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김골라 같은 거, 아, 예. 김포 골드라인. 그럼 이번 지선 때도 저희가 길 뚫어 드릴게요. 이거 아마 공약 엄청 나올 그렇죠. 텐데 요거 어떻게 주거지 고민할 때 그거 보고 들어가시는 거 괜찮아요? 약속 보고? 약속을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약은 믿는 사람이 전 책임 있다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아니에요. 약속이잖아요. 공공에게 하는 약속인데 안 지키는 사람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하고 삽까지 퍼놓고 좌초된 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첫 삽도 뜨고. 예, 뜨고 와. 0.몇%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업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가 살아남은 거고. 하지만 그 계획이 몇십 년 뒤에 부활하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믿지 마시되 경향성은 관찰하시라. 그러려면 평소에 말씀드리는 게 도시마다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있는데 네. 그걸 좀 한 번씩 보세요. 심심하실 때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앞에 것도 보십시오. 10년마다 나오는데 두 개만 비교하면은 대충 보여요. 약속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보인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 주시네요. 우리 우원님 늘 와주시는데 제가 대구 사는데요. 대구에서도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다들 동대구역 가서 서울로 상경을 해버립니다. 교통망이 뚫린다는 게 어떤 뜻이냐. 그래서 지역에 대한 정주 여건 이런 것들 고민하게 된다 하셨고 우리 문수님은 소장님 저 지금 소장님 고향 옆 동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보내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잘하신 게 네. 이게 약간 대전 지역의 고민이기도 한데 사실 이건 전국구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대전을 포함한 중부가 청년들이 여기 일할 수 있냐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거 근처니까 가서 일하면 되게 좋을 것 근데 같은데. 이제 경쟁은 전국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울급으로.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대전 기업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또. 지역사회에 분명히 도움은 예, 될 예. 것인데 세금은 따지 하지만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좀 다른 문제다. 또 그런 고민이 있군요. 네. 근데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에서 도시의 사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아니 국제 정세하고 저기 강원도 횡성 무슨 관계일까? 이 포항이 무슨 관계일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연결고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례가 많은데 네. 당장 반도체 벨트는 이제 LG는 올라갔습니다만 삼성하고 SK는 한강을 안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6.25 때 아주 강렬한 기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를 뚫고 이제 충북까지 내려가게 되는. 북쪽으로 안 간다. 강을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 파주 고향 그 넓은 물도 많고 전기도 풍부한 땅을 왜 공장들이 안 가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들. 또는 거제나 부산 같은 곳을 굳이 간척까지 가면서 왜 공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제일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 말기 때
안보적으로 미국하고 좀 척을 지면서 그리고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핵무기 개발하려고 시작한 도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창원은 탄생 자체가 구체 정세예요. 아. 그리고 최근에 용인, 화성 등등등 반도체 벨트, 청주의 성장도 그렇죠. 청주는 아마 한국이 이제 치포 동맹에서 네. 반도체를 안고 있죠. 이 반도체를 가지고 인구 100만 원 찍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문명하게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야, 이거 참 흥미롭습니다. 창원이라는 도시의 산단을 형성한 게 국제정세 날 낳고 자동차, 반도체 날 키우시니 이렇게 된다는 도시들이 많아진다니.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라는 게 참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렇죠. 모든 산업의 기초 자산이 되어 쌀이라고 하죠. 그렇죠. 쌀이고 벽돌이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삼성전자가 선택한 또 다른 도시 평택이 동부하고 서부가 또 온도차가 있대요. 예. 평택이라는 도시의 동부와 서부 굉장히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평택이나 용인이 거의 서울 넓이거든요. 아,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갈 때 이제 주로 한 군데 가니까 지제를 가든 고덕을 가든 그래서 되게 큰 줄을 체감을 못 하는군요. 가실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가끔 서해안 고속도로 살 때 지나만 가실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엄청 넓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울에 오는 거고. 그래서 평택은 이미 삼성전자와 함께 가고 있는 도시고 몇 년간은 힘들었어요. 세수가 안 거쳐가지고. 네. 요즘 풀리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삼성과 도시와 관계에서 주목할 거는 용인이죠. 아, 지금 SK 하이닉스는 한창 삽떠서 아마 내년 말 정도에는 공장 돌리기 시작한다고. 근데 지금 삼성이 이제 토지 보상 단계에 들어갔는데 얼마 전 가본 상황으로는 좀 상당히 치열합니다. 아, 원주민들 토지주들과 관계가. 그리고 여기까지 확장할 여력이 있는가 싶어요, 삼성이. 네. 여기를 할 것이냐 평택을 더 키울 것이냐 아직 완전히 안 끝났거든요. 어떻게 평택 될 공장이. 것 같으세요? 저는 아직 반반으로 봐요. 반반? 예. 아, 그럼 지금 용인이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용인도 여러 가지일 텐데 수지, 기흥, 처인이 있는데 그중에 처인이에요 여기는. 아, 아니 농촌지대. 네. 여기에 몇몇 아파트 단지가 한숨을 많이 쉬던 곳이 있었는데 미분양으로 이 삼성 용인이 생긴다면서 완판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야, 이게 대기업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또 도시의 사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건데, 그럼 삼성이 공장 잘 돌리고 실적이 계속 나아지고 요 사이클에 적어도 1, 2년 간다고 전제를 하면 앞으로 평택 이런 지역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전 평택은 이미 궤도에 올랐다고 봐요. 음. 그 다음 단계인 천안, 아산, 용인 그리고 청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저는 포인트로 봅니다. 야, 그러면은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도를 따라서 금을 좀 그어본다고 하면 충남, 천안, 아산, 당진 여기에 그 여러 가지 공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충북, 청주, 음성, 진천 요렇게 묶이는 요 벨트가 그러면 앞으로 유망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죠. 경기도를 능가한다가 아니라 경기도 플러스 알파인 거죠.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게 확장 경기도라고 지금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충청 남북도에 물론 노력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수도권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물이 넘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좀 더 특수하게 전기와 물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할당 수원지가 가깝고 그리고 초고압 송전탑이 집중되고 있는 게 그곳이라서 뭐 신안성이라든지 몇 개 있습니다. 북당진이라든지 이런 게 직결되는 여기이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떠다가 새만금이나 해남 솔라시도 또는 미국으로 옮기는 문제는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이게 중부권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망도 잘 뚫려 있고 기차도 있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청주는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망이 좋아졌는데 경북으로 내려가거나 전북으로 내려가거나 이 지역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여전히 굉장히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송, 임실, 증평, 거창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렇죠. 제가 이 네 도시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청송과 임실은 다른 지역이 싫어하는 특수한 시설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성장을 모시겠죠. 청송은 그 교도소. 교정시설. 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군청에 있는 청송읍보다 이 진보면이라는 곳인데 교도소는 여기는 이제 교정 경제가 돌아가고 있죠. 아, 그래서 가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받으실 자격이 있다. 더 요구하시고 더 받으셔도 된다. 그런 거고 임실은 군부대를 받아들였고 처음에 반대했는데 이게 다 청년 인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급이 들어오면 고위 별들이 많아요. 이 경제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면은 가끔 보면 면회를 안 오는 이제 장병들 있잖아요. 네. 임실 군민들이 가서 이제 하루 놀아드리는 같이 그런 프로그램이 그 정도까지 해요. 그 극진하게 대우를 하죠. 아, 이거를 혐오라고 밀 게 아니라 이거를 플러스로 받아들인.
최근 들어서 그런 게 정말 많군요. 맞습니다. 이게 그만큼 절박하기도 한 거예요. 음. 그 지역들이 가장 요즘 주목하는 게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 아. 거기가 지금 구리, 남양주, 서울 다 만나는 지점인데 이쪽 사람들은 아파트가 필요하고 꼭 거기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주목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증평 거창은 이제 압축도시 모델. 대충 읍내 군청 있는 데에서 11시에 밤 11시에도 걸어서 15분 내에 집에 갈 수 있어요. 와. 인구의 초밀집 상태예요. 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인구 한 10만 안 되는 도시라도 버스가 운행할 수 있고 의료시설이 갖춰질 수 있어요. 유명한 커피 브랜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과 비교해서 어떻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이 택지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는 아이디어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한님은 전주신가 봐요. 아 박사님 전주는 무슨 호재 없을까요? 궁금해하시는데 전주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근데 아직 관광이 이탈리아급으로 이 산업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닌 것 아 같고요. 이탈리아는 너무 세다. 근데 이제 전주가 하면 할 수 있는데 네. 요즘에 안 그래도 호재가 하나 있었죠. 그 견훤 후삼국 시대 때 네. 그 왕성이 나왔어요. 와. 재개발 지역에서. 그 와중에 견훤 추가되는 거예요? 예, 그 왕의 도시를 밀고 계신데 네. 실제 나오니까 당황해하고 계시죠. 왕도 맞잖아요. 왕도 맞죠. 네. 근데 이제 전주시만 얘기하다가 드디어 나왔는데 하필이면 재건축 사업하던 중에 나와서 아, 지금 또 4천억 원인가 지금 보상해야 된다고. 그건 또 고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좀 갖춰진다면 아마 네. 관광도시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 또 국제 정세가 도시의 흥망성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쫙 알아봤는데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날씨도 영향을 줘요? 그렇죠. 날씨랄까 기후 변화. 네. 이제 기후 변화는 아무도 부정 못 하잖아요. 뭐 미국의 누구는 부정하십니다만 뭐 지난해 봄에도 불이 한번 크게 났었고 경북 쪽에. 아. 이거는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귀농 귀촌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아니 오늘도 귀농하신다는 분 계셨고 아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견이 많았어요. 최소한 주변에 소류지라도 있는 곳을 가셔야 될 겁니다. 소류지. 그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이 없어가지고 저 불이 크게 나는 거고. 네. 이쪽 지역이 원래는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불이 났어도 꺼졌어요 자연적으로. 네. 근데 이제 눈이 안 쌓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불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곳은 보실 때 귀농 귀촌할 때 반드시 참고할 사항이다. 야, 우리가 정말 그 정주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이 많은데 이거는 뭐 거의 통사적으로 인프라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눈을 빌려주고 가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시 2026의 저자 김시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